자, 봅시다. 우리 1회 보도록 합시다. 보자. 문제는 다, 국가직은 다 쳐봤을 거고, 어디 봅시다. 저는 국가직 시험은 어쨌든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으니까,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 바로 조금 뒤에 있을 이제 지방직에 우리 한번 대비를 해보자. 됐죠? 그지? 어디 봅시다. 자, 1번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것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맹왕국 문제다. 그자? 연맹왕국의 문제고요. 동해에서 가장 평탄하고 넓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산물로 명마, 저곡과 담비, 살쾡이가 생산되고 큰 구설의 크기가 이만하다 라고 되어 있지. 말, 주옥, 모피 라고 하는 특산물을 가지고 있는 부여가 되겠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를 배상토록 했습니다. 답이다. 그자? 일책 12법이야. 일책 12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여에도 있고 고구려에도 있는 거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집에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고 특산물로는 맥궁이 보입니다. 부경과 맥궁 고구려입니다. 호랑이를 신으로 섬깁니다. 10월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지내고 있는 건 동해다. 그자? 그 다음에 청군과 소도의 존재를 통해 재정이 분리된 사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사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다음 시기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다. 무자년 가을 8월의 광경을 순수하고, 무자년 가을 8월의 광경을 순수하고 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면 무조건 뭐야? 황초령 아니면 마운령이 되겠습니다. 되겠지? 요거는 여러분들아 이제 황초령비의 내용인데, 황초령이나 마운령이나 둘 다 굳이 여러분들아 어떤 비석이냐라는 걸 구분할 필요는 없다. 되겠지? 둘은 건립된 시기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아 요거는 여러분들아 진흥왕 때 세워진 비석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진흥왕의 업적은 뭐라 그랬니? 진흥왕의 업적은 무조건 한번 잘 챙겨보자 라고 이야기했죠. 그지? 그러면 국가직에서도 이제 등장이 됐던 거고, 그자? 그래서 이 진흥왕의 업적 같은 경우에는 성왕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아 순서대로 어쨌든 잘 좀 기억해놔 봐라. 대체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진흥왕 자체를 물어보는 거지만 순서를 물어볼 때도 써먹죠. 그래서 성왕 때요 수도를 사비로 천도를 하재. 그지? 백제 성왕 때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백제 성왕의 업적은 거의 전부 다가 사비 천도 이후다라고 보시면 된다. 사비로 천도하고 난 이후 고구려 양원왕이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독산성 전투라 그랬습니다. 됐죠? 그지? 그래서 이건 고구려의 양원왕이 공격을 해 들어온 거지. 여기에서 여러분들 성왕은 신라 진흥왕의 지원을 받아서 이걸 격퇴를 시키잖아. 격퇴를 시켜주고 난 뒤에 뭡니까? 이제 역습 들어갑니다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 한강을 장악을 하죠.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 한강을 장악해 들어가지. 그죠? 자, 이렇게 한강을 장악을 했지. 그리고 요때의 진흥왕이 뭐 해요? 처음에 백제하고 신라가 손을 잡고 한강을 장악해 들어갈 때 한 약속이 뭡니까? 그러면은 한강 하류는 백제가 먹을게. 원래 내 거니까 상류는 네가 먹어라. 라고 서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한강 상류로 진출한 진흥왕이 뭘 세우디? 단양적성비를 세우죠. 551년에 단양적성비를 세운다. 그래서 한강 상류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깨잖아. 배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아 바로 이 진흥왕이 한강의 하류를 공격을 하면서 나제 동맹이 결렬이 되제. 553년에. 그래서 나제동맹은 433 나제동맹, 493 나제 결혼동맹, 그 다음에 553 동맹 결렬 순서다. 됐죠? 그지? 자, 그래서 553년에 동맹이 결렬이 되고 이후 벌어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를 하제. 554년이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강 하류까지 신라가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북한 산비를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디 가야 정복을 다짐을 하면서 창녕비를 세웠지. 창녕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대가야가 정복이 되고요. 대가야를 정복하고 난 이후 이른바 동해안을 따라서 한경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황초령비랑 마운령비를 세우죠. 요게 이제 진흥왕 때 영토확장 과정 아니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비석들 세워진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아 바로 기본적인 영토확장의 순서를 잘 좀 기억을 해놔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됐지? 그지?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요 순서를 어쨌든 잘 좀 챙겨놔 봐라 라고 했지. 그죠? 그러면 어쨌든 요거는 그 순서 문제는 아니고 그냥 진흥왕 문제니까 재정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품주를 설치했습니다. 진흥왕입니다. 건원이라고 하는 독자적 연호를 쓴 거는 누굽니까? 법흥왕입니다. 진흥왕 때 썼던 연호는 뭐가 있더노? 개국 대창홍제라고 하는 연호를 씁니다. 법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 썼던 연호는 좀 챙겨놔라. 선지에 들어옵니다. 알았죠? 그지? 그 다음에 분황사, 첨성대를 세우고요. 자장법사에 따라 황룡사의 구청 목탑 올렸던 것은 선덕여왕이다. 그럼 선덕여왕 때 이거 말고 또 이른바 대표적으로 절 하나를 만들제 뭐 있디? 영묘사라는 절도 선덕여왕 때 만든 절이다.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사부의 건의를 받아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했습니다.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국호를 신라로 확정, 왕호도 마리간에서 왕으로 바꾸었다. 요거는 누굽니까? 이건 지정왕 때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지? 자, 그 다음 문제로 보자. 고대 각국 정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을 찾아보자. 백제 솔계열은 자주세계 공복에 은관장식을 하더라. 라고 돼 있지? 그지? 백제는 전체 16관등이잖아. 되겠나? 고이왕 때 6좌평 16관등 3색 공복의 율령을 반포했던 게 고이왕이지? 그지? 그래서 백제는 모두 16관등인데, 이래서 6관등까지는 여러분들아, 소리라는 이름이 붙어 들어가지. 그죠? 그 다음에 7에서 11관등까지는 덕이라고 부릅니다. 덕계열이죠. 그리고 12관등부터 16관등까지는 우리 보통 그냥 무명계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솔계열, 덕계열, 무명계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 솔계열이 제일 높은 애들이잖아, 그죠? 이 솔계열에 해당하는 애들은 은으로 된 관장식을 붙여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됐죠? 요게 백제입니다. 참고로 백제 일관등의 명칭은 뭐고? 좌평이다. 됐지? 좌평이라 그럽니다. 백제 수상의 명칭은 뭐니? 상좌평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일관등의 명칭과 수상의 명칭이 동일하다라는 말이야. 됐나? 그지?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 신라 같은 경우에는 1에서 9관등까지가 뭐니? 찬계열이라 그랬지? 그지? 1에서 9관등까지가 찬계열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10, 11관등은요, 남하계열이라 그러고, 그리고 12관등부터 17관등까지를 무명계열, 이렇게 부르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백제와 마찬가지 신라도 관등의 명칭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 세 그룹이야. 근데 찬이 제일 고급 관리거든. 백제는 솔이 제일 고급 관리고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구분을 했는데 찬이 너무 많죠. 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급찬과 하급찬으로 나누잖아. 1에서 5관등까지를 고급찬, 6에서 9관등까지를 하급찬 이렇게 구분하지. 그죠? 이렇게 구분해 놔놓고 여러분들아, 바로 고급찬은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있노? 자색. 하급찬은 비색이제. 그러고 청색, 황색의 사색 공복으로 가죠. 되겠지? 그지? 그러고 요런 여러분들아 관등의 구분이 골품 성진의 상한선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다.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 관등의 커트라인하고 여러분들아 골품의 상한선하고 똑같다.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은 진골은 여러분들아 뭐고? 1에서 17관등 다 할 수 있지?
그하고 6두품은 요까지밖에 못 가고요. 5두품은 10관등, 4두품은 12관등까지밖에 못 올라가지. 되겠죠? 그지?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아, 바로 여러분들 골품의 승진 상한선하고 똑같이 붙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돼. 그죠? 그래서 얘가 진골이고 6, 5, 4 요렇게 돼 있잖아. 됐니?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아, 요 찬이라고 불리우는 관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할 수가 있니? 중앙이든 지방이든 장관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 찬이라는 관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뭐 장관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중앙의 장관을 뭐라 불러? 집사부의 장관을 뭐라 부르디? 시중이제 중시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집사부를 제외한 각부 장관을 뭐라 부르니? 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장관, 구주 장관을 뭐라 부릅니까? 주 장관을 도독이라고 부르고요. 소경의 장관을 뭐라 부르디? 사신이라고 부르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른바 중앙장관은 찬 중에서 고급 찬이합니다. 되겠지? 5관등 이상이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장관은 찬 중에서 하급 찬이 할 수 있다. 그지? 9관등 이상 할 수 있지. 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찬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장관을 해. 그죠? 그러면은 고급 찬은 진골밖에 못 하잖아. 진골밖에 못 하고 하급 찬 같은 경우는 진골도 되지만 육두품도 되지.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아, 관등에는 육두품도 하급 찬은 될 수가 있지만 관직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알았지? 그지?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아, 요 중앙이든 지방이든 장관은 누가 독점하는 거야? 진골이 독점하지. 그지? 그러니까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하급 찬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급 찬이라는 여러분들아 관등은 가져갈 수 있지만, 그지? 장관이라는 관직은 못 가져가지. 그래서 관직을 얻기 어렵다라고 해서 육두품을 뭐라고 불러? 등난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겠나? 그러니까 등난이라고 불리는 육두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불만이 제일 크겠지. 찬이 됐는데도 장관을 못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불만을 여러분들 없애려고, 그죠? 그런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디? 아예 찬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게 중의제야. 알았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찬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찬을 못하게 막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11관등하고 10관등의 중의를 정해두는 거예요. 그지? 요걸 중의제라 그러지? 되겠나?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아 몇 개? 7개. 여기는 9단계의 중의를 정해버려. 그래서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요걸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16단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찬을 못 답니다. 그지? 근데 가끔 찬다는 애들 있지? 대표적인 애가 누구고? 최치원. 걔는 아창까지 갔잖아. 그지? 그래서 아창까지 올라오는 이런 특이한 아이들을 대비해가지고 여기도 중의를 정해놨지. 되겠지? 그지? 요렇게 해가지고 정해둔 게 바로 중의제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이제는 이게 신라의 이름들아 뭔데요? 어떤 관등의 모습이고 이거 골품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지? 그러고 이름들아 신라 1관등의 이름이 뭐고? 이벌찬이라 그래. 신라 1관등은 이벌찬입니다. 됐지? 신라 수상의 이름은 뭐니? 상대등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백제는 여러분들아 1관등과 수상의 명칭이 같지? 신라는 다릅니다. 되겠죠? 그지? 고구려 1관등의 이름이 뭐고? 대로라 그럽니다. 고구려 수상의 명칭 대대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삼국 중에서 고구려하고 백제는요 1관등의 명칭과 수상의 명칭이 같습니다. 되겠죠? 그런데 신라는요 1관등의 명칭과 수상의 명칭이 다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아 1번 맞는 선지가 되겠고 2번에 삼국의 중앙행정구역은 모두 부족 기준이다 라고 돼 있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행정단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더노? 중앙 5개, 지방 5개, 오부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백제 중앙 5개, 지방 5개인데 백제는 방이라 그러지. 오부오방.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 6개, 지방은 5개인데 신라는 주라고 부르죠. 육부오주. 이렇게 갑니다. 삼국 행정단위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어 놨을 때 고구려하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5개, 6개 행정구역의 기준이 뭐야? 부족입니다. 5 부족.
여섯 부족이라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백제 같은 경우 중앙의 다섯 행정 단위는 기준이 뭐니? 방위입니다. 알았지? 그지? 따라서 삼국의 행정 단위, 중앙 행정 단위가 모두 부족을 기준으로 나뉜 거다. 틀린 말이다. 됐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오소경 중에 가장 오래된 곳은 충주의 중원경으로서 진흥왕 때 만들어진 거다. 맞죠? 그지? 통일전 신라의 소경은 몇 개가 있니? 3개입니다. 3소경이라 그러지. 그래서 통일전 신라는 소경이 3개가 있다. 그죠?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아시촌 소경이라고 있습니다. 지정왕 때 만들어진 아시촌 소경이 제일 오래된 거죠. 함안에 만들어진 거다. 됐지? 그 다음에 진흥왕 때 뭐가 만들어지는데? 국원 소경이 만들어지죠. 이제 이건 충주에 들어선 거고요.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뭐가 만들어지디? 선덕여왕 때 북원 소경이 들어오죠. 요거는 어디입니까? 강릉에 만들어져가 있지. 요렇게 3소경이야. 요게 통일되고 나면은 5소경으로 바뀌죠. 5개로 바뀌는데 이 5개 소경은 통일전 3개에서 2개가 추가가 된 게 아니라 통일전 3개 중에 2개가 없어지지. 2개가 없어지고 얘만 하나 남고 그 다음에 4개가 추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진흥왕 때 만들어졌던 국원소경의 이름이 뭘로? 중원경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문무왕 때 2개가 추가가 되지. 그지? 문무왕 때 추가된 2개가 어디 있니? 저 동해, 충주를 중심으로 동쪽 아래 위다. 저 위로 가면은 원주에 뭐가 있니? 북원경이 들어오죠. 김해에는 금관경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언제 추가되니? 신문왕 때. 그래서 우리 보통 신문왕이 업적에 이른바 구조 5소경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럼 신문왕 때 추가된 2개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정말 그렇죠. 청주에 서원경이 들어옵니다. 남원에 남원경이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5소경이 완성이 되는 거야. 됐지?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아 여기 보시면 5소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이제 충주 중원경으로 진흥왕 때 맞아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중앙군이 구서당 중에서 백금서당은 백제인들로 구성되었다. 통일신라 중앙군이 구서당이 이제 지방군은 10정이야. 구서당 10정 그러는데 통일신라 시대 구서당 원래 신라 시대 삼국시대 신라도 여러분들아 중앙군은 서당이라 그래. 그럼 통일신라는 서당이 9개가 된 거지. 구서당이라고 하는 건데 이 9개 서당의 특징이 뭐라디? 민족 융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다. 민족 융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뭔데요? 라고 하면은 다 합쳐져가 있지. 신라에만 있는 게 아니지. 고황 그 다음에 백백청 그 다음에 신비녹자 그리고 보벽적 그 다음에 말흑 이렇게 갑니다. 고황, 백백청, 신비녹자, 보벽적, 말흑 순서로 가재. 됐죠? 그지? 그래서 민족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문제를 보자. 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찾아라. 원효제. 원효 얘기입니다. 원효의 일심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심과 화쟁을 이야기하죠. 자, 공과 식의 대립을 지향하고 종파 간의 대립을 조화하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원효가 말하는 종파 간의 대립 조화 어떤 종파야? 교종과 교종이다. 교종과 교종 간의 대립이죠. 그지? 이런 원효의 종파 통합 사상이 고려시대 의천과 진울에게 영향을 주제. 그래서 의천 진울도 종파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의천 진울의 종파 통합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종과 선종 간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야. 두 번째, 화음학 이론을 연구해서 화음 경소를 썼습니다. 원효의 저서 맞죠? 그지? 화음 경소 나옵니다. 됐나? 그지? 그래서 원효의 대표적인 저서로 연달아 뭐가 있디? 십금 아유 무대화라고 이야기했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화가 화음 경소잖아. 원효의 대표적인 저서제. 그지? 그래서 원효 스님이 썼던 걸로 십금 아유 무대화
라고 그랬지. 신문, 화쟁론, 금강, 삼매경론, 아미타 경소, 유시말락도, 무량수경 종료, 대승기 신론소, 화엄 경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 사상을 연구한다라는 거요. 화엄 사상을 연구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화엄이라는 거, 화엄 사상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의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 알았지? 의상은 너그나라 해동 화엄종을 만든 사람이고 종파를 만들고 많은 제자를 만들었고요. 그지? 화엄 사상은 스님이라면 다 연구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화엄이라는 단어 보고 무조건 의상 가지는 맙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현세를 강조하는 관음신앙을 통한 불교 대중화다라고 돼 있지. 그지? 불교 대중화는 맞아. 근데 원효의 불교 대중화는 뭐야? 아미타 신앙을 통한 불교 대중화입니다. 내세를 강조하는 아미타 신앙을 통한 불교 대중화제. 현세 구복적 관음 신앙을 통한 불교 대중화는 누구야? 그것이 의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들렸다. 분황사를 중심으로 법성종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원효의 법성종, 진표는 법상종. 됐나? 원효 법성, 진표 법상 구분해 놓자. 알았지? 그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제가 문제풀이 할 때마다 말씀드린다. 그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거 아니랬다. 알았지?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 것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라는 말이야. 피드백을 한번 꼭 해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너그뭐 문제 풀 때, 이번 국가직 풀 때도 나왔지만은, 그지? 정해공주, 정효발에 제일 애들이 헷갈려 했었던, 이번에, 그지? 죽으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해놨는데, 여러분들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겐투 칠 수 있었지? 그죠? 그래서 저는, 아이고, 이거 애들 많이 틀렸겠구나 싶었는데, 생각 밖으로 맞춘 애들이 많더라? 알고 맞췄다기보다는 합리적 겐투를 통한, 그죠? 근데 제가 문제 풀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아, 찍는 것도 실력이 돼야 찍지. 그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우리 문제 풀 때. 틀렸네. 그죠? 문제 풀 때 우리가 공무원이 지도, 사진 이런 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지도, 사진, 도표 나오면은 일단 씨바 욕하고 들어간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못 보거든. 그래서 놓쳐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번 발해 문제도 여러분들아 너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거야. 발해 수도 변청을 우리가 발해 문제 여러 번 풀었지. 그러고 여러분 설명할 때 먼저 발해 나오면은 발해 정치사는 일단 제일 먼저 뭘 기억하라 그랬니? 발해는 일단 왕일은 깔고 그 다음에 연호 순서대로 깔고 그 다음에 수도 천도 꼭 붙이십시오 그랬지.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업적 몇 개만 붙이면 끝납니다 그랬잖아. 그럼 그 지도가 여러분들아 괜히 발해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뭐 부산 광주 대구도 아니고 씨발 이상한 이름을 막 갖다 붙여놨는데 그게 수도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발해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길림성 도나시 동모산이지.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기억이 돈화라고 써놨지. 그죠? 그러고는 순서대로 옮겨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그 문제 다 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데?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정해공주, 정효공주제. 정치하고 문화를 섞어놓은 건데, 그죠? 정해, 정효잖아. 그럼 정해공주 무덤을 뭐라 부르디? 육정상 고분, 정효공주 무덤을 뭐라 그런다디? 용두산이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는 정효, 요요, 용두산, 요요, 개사제. 그때 픽픽픽 쪼갰지? 그지? 웃기고 있네, 씨발, 개사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정효, 요요, 용두산 이건 아니지. 그지? 근데 제가 문제 풀 때 말했잖아. 요즘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그지? 쉽게 나오는데 20개가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랬지? 다 쉽게 나오면 변별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20개 중에서 최소한 너거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지? 한 2-3개 정도, 많으면 8개까지 가겠지만, 8개까지 가면은 여러분 어렵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지? 암만 못해도 한 2-3개 정도는 여러분들 어려운 게 등장됩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 그러니까 쉽게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쉬운 거 정도만, 너거 편한 것만 계속 깔고 들어가면은요, 80대죠, 그냥. 그지? 그 실수 하나 하면은 70대가 되는 거고, 75, 80이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아,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와가 81회 받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지? 나중에 우리가 기출풀이 할 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거 한 90 나올 겁니다. 85에서 92요. 보면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게 방금 말씀드린 발해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대 전개에서 경제 문제. 말장난 치놓은 거요.
그지? 청나라 무역이 일본을 뭐 넘어섰다 막 이런 거. 그죠? 그거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 그죠? 그러고 앞으로 가면은 무역. 그지? 무역의 이야기. 개시 후시. 우리 개시 후시 나면 무조건 후기다 그랬잖아. 그죠? 예시까지 들었었거든요. 조선전기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아 개시를 통한 공무역 위주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랬지. 공무역 중심이라는 건 맞지만 개시 후시 나오면 무조건 후기입니다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 거. 그러니까 작게 보면은 하나, 좀 더 넓게 보면은 한 3개, 4개 정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한 컷이 85에서 90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왕정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힘들어 공부하기가.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어디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얄팍하게 공부를 해놓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아 컷을 못 넘어갑니다 항상. 항상 컷 밑에 걸리게 됩니다. 알았죠? 그지? 그러니까 얄팍한 거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전체를 한 번씩 보라는 거야. 어디 그릴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아 어렵게 나오는 2-3개가 확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안 나올 거거든. 그죠? 그러면 그 정도 해놓으면 다 찾아냅니다. 되겠나?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법성종 예를 든다면은 원효가 법성이고 진표는 법상이고 라고 말하고 뭐 이런 것들 던지고 하재. 그죠? 그러면 저건 안 나올 거야 라고 너가 스스로 컷을 정리하지 말라는 거다. 그지? 이거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허리띠 색깔까지 나온다. 알았지? 그지? 그래서 제가 뭐 18년, 17년 문제풀이 할 때는 허리띠 색깔까지 집어넣어서 설명을 했었다, 제가.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줄인 거죠. 올려놓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 정도도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십시오라는 말이다. 그러고 피드백을 꼭 하시고. 되겠지? 피드백 꼭 해라. 제가 문제를 만든 그대로는 안 나와. 그지? 그대로 나와주면은 세상 씨발 더없이 고맙고. 그지? 근데 그 주제는 나오거든요. 그 주제는 나옵니다. 그 대충 제가 여러분들아 여러 번 말하지만은 오늘 기분이 왠지 씨발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아 뭐요? 수업 중에도 계속 그래 구가직 시기 전에 문제풀이 할 때도 그러고 마지막 결정답 특강 할 때도 제가 한번 던져놓은 게 뭡니까? 세계 문화유산 나올 것 같습니다. 그지? 국가직에서 종종 언급을 하는데 한 2년 쉬었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개가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포함된 거 나올 것 같다 그랬지? 절하고 서원하고 그죠? 그대로 톡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제가 말로서 왜 전부 다 활자화 시키지 못하고 전부 다 판서 못하거든. 그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말로 던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받아 써놨다가 나중에 피드백 하실 때 그걸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알았죠? 그지? 그래서 아까 제가 법통왕부터 진덕여왕까지 연호 한번 정리를 해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넘어가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괜찮지만은 모르고 있으면 적어놨다가 나중에 피드백 할 때 찾아보시라는 거야. 알겠죠? 그지? 그래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면 그 기억 안 납니다. 이걸 정리해보라든지 저걸 한번 살펴보라든지 하는 것이 기억이 안 나니까 적어놨다가 제목만이라도 적어놨다가 나중에 피드백 하시면서 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게 계속 반복이 돼가 나올 거거든. 되겠나? 그지? 계속 반복이 돼가 나올 거야. 그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쪽에서 왠지 조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만듭니다. 제가.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잘 좀 봐두십시오. 라는 거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아 우리가 지금 몇 번 하다 제가 일로 빠졌지? 4번. 그래서 4번에 어쨌든 답은 3번이고 그 다음 5번 가보자. 최성우 시무 18조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성우의 시무 18조로 적절하지 않은 거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아니가. 지방을 확인합시다. 그렇습니다. 사치하는 풍습을 금지하도록 합시다. 했지? 그 다음에 민생안정을 위해서 산악 별자리에 대한 초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초제하지 말자 그랬지? 그지? 아직까지 여러분들아 종묘 사직도 없는데 무슨 산신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느냐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아 도구 행사의 폐지를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사신편으로 하는 공무역 외에 사무역은 금하도록 하소서라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대외관계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외관계입니다. 거란의 침입을 김취려가 제천에서 격퇴시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그죠? 요거는 누구니? 그렇죠. 대여수국입니다.
고려시대 정치사에는 대외관계 문제가 자주 나온다 그랬다. 그러면은 고려 정기 때는 누가 들어오디? 거란이 들어오죠. 요 나라를 세우잖아. 그자? 거란은 모두 3번을 걸쳐서 들어온다. 그자? 거란 1차 침입은 언제 들어오? 성종 때 들어오죠. 1차 침입 때 키워드가 뭐 있디? 1차 침입 키워드는 전부 다 서희 강동육주다. 알았지? 소손영이가 쳐들어오고 여기에 서희라는 사람이 외교담판으로 강동육주를 얻어낸 거지. 자, 그 다음에 2차 침입은 언제 드노? 현종 때 2차의 키워드는 뭐예요? 개경함락입니다. 되겠지? 그지? 요 나라 성종 임금이, 여러분들, 금나라지. 이 거란 성종이 직접 군대를 몰고 들어와 가지고 바로 너희 수도 개경이 함락이 되고 임금은 어디로 도망가디? 나주로 도망을 갔지. 그죠? 그리고 다행히 누가? 양규라는 사람이 곽주와 통주에서 선전을 했죠. 그래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3차 침입 역시 언제 나오더노? 현종 때. 3차의 키워드는 뭐고? 강감찬의 귀주대첩 아니야. 되겠나? 그치? 그러고 이렇게 거란 침입을 다 막아내고 난 뒤에 이름들아 뭐 해요? 바로 개경 주변에 나성을 쌓고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죠. 문화적으로는 2차 때 뭘 만들기 시작하디? 초조, 대장경을 만들었지. 수도가 이민족한테 뺏겼잖아. 그래서 이름들아 붙여 불러왔고요. 그 다음 7대 실록 만들고요. 자, 요게 거란 침입이야. 그 다음에는 여진이 다시 들어오제. 얘는 금을 세우는데 여진하고 너거가 충돌한 건 언제 처음 충돌하디? 숙종 때죠. 그지? 숙종 때 첫 충돌합니다. 여진이 여러분들아 부족을 통일해가지고 천리장성 넘어 남하를 하재. 그래서 정주에서 충돌을 하고 여기서 고려가 지죠. 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아 누구요? 윤관이라는 사람의 제안으로 별무반이 만들어집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제 기병유지의 새로운 부대 아니야. 양천 혼성군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종 때 뭐하니? 윤관이가 만든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공격해서 뭘 세우디? 동북 구성을 축조를 했죠. 그지? 근데 얼마 안 지나가 돌려주제. 이걸 돌려받고 난 다음에 여진이 뭘 만들디? 금나라를 세우죠. 1115년에. 그 다음에 인종 때는 뭐 하더노? 이 금나라의 세력이 아주 강성해지제. 금나라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뭐 하디? 얘를 멸망시키제. 요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잖아. 1125년에. 그 다음에 송나라의 수도였던 개봉도 함락을 시켜버리제. 1127년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남송시대가 열리제. 밑으로 쫓겨내려갔잖아. 그리고 너거나라 고려에는 4대를 요구하고 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받아주죠. 누가? 이자겸이가. 이랬던 이자겸이가 반란 일으키잖아. 이자겸의 난이 몇 년? 1126년. 그지? 그래서 1125, 1126, 1127 요 순서로 가는 거지. 됐죠? 요게 이름들아 고려 정기 때 대외관계죠. 됐지?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때 대외관계는 누가 들어오니? 몽골이 쳐들어오죠. 얘는 원나라를 세우잖아. 저 멀리 가락고름에서 이름들아 몽골의 5부족을 누가 묶어버리니? 태무친이 묶어버리지. 그래서 태무친이라는 아이가 몽골의 5부족을 통합을 하잖아. 그렇게 통합된 몽골 부족을 뭐라 부른다더노? 타타르라 그럽니다. 알았지? 타타르 연합이라 그래. 이 타타르 연합인데 이걸 이제 연다 한문으로 바꾸면은 뭐라고 표현한다더노? 그렇지, 달단이라 그랬지. 그렇지, 이 달단 연합이라 그럽니다.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혹여나 너희들이 문제 풀어보는데 사료에 뭐 달단 연합의 공격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게 몽골이야. 됐지? 그죠? 자, 이 몽골이 들어오는데 몽골은 바로 처음부터 너거나라랑 충돌한 게 아니지. 그지? 너거나라하고 몽골 사이에 누가 있었니? 요 나라가 망했잖아. 망하고 난 다음에 거란 유이민들이 나라를 다시 만듭니다. 그게 대요수국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몽골이 세력을 펼치면서 대요수국을 먼저 때리제. 그러니까 몽골한테 두드리 맞은 대요수국이 밀려가지고 고려로 들어와.
알았죠? 그러니까 몽골이 들어올 때는 대요 수국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게 거란이야. 됐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요걸 대요 수국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아, 몽골한테 쫓긴 애들이라고 바로 판단하는데, 우리 문제처럼 지금 거란이 쳐들어온다 이래 써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거란이 이때 거란인지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우리들의 대응을 보시면 된다 그랬지? 그죠? 얘네들도 두 번에 걸쳐서 너그나라 밀려 들어오거든? 1차로 밀려 들어왔을 때는 누구예요? 라고 하면은, 제천에서 김취려라는 사람이 격퇴를 시키고 2차로 밀려 들어왔을 때는 뭐니? 강동의 역이라 그러제. 강동성으로 숨어 들어왔잖아. 강동성으로 숨어 들어온 이 아이를 여러분들아 몽골 연합에서 쫓아낸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하니? 여몽 연합이 결성이 되고 이제 뭐죠? 여몽 협약이 체결이 되고 고려와 몽골이 손을 잡제. 이 여몽협약이 체결이 되고 여몽협약 이후에 너그날에 굉장히 많은 거를 요구하고 받아가지. 받아가던 몽골 사신 저고여가 국경 근처에서 죽죠. 그지? 그리고 가져가는 걸 다 뺏깁니다. 이 저고여 피살 사건을 핑계로 몽골의 1차 침입이 시작이 되고 1차 침입 때 누가 있더노? 귀주의 박서, 충주의 지광수제. 그렇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귀주에서 박서, 충주에서 지광수라는 사람이 맞서보지만 역부족 무릎 꿇었다. 가죠? 그래서 화의를 체결하고 돌아갑니다. 얘들이 돌아가면서 너그 나라 뭐 두고 돌아가디? 다루가치 두고 돌아간다. 감독관을 두고 돌아가지. 이 다루가치는 언제 없어지더노? 충렬왕 즉위 이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몽골 1차 침입 이후부터 충렬왕 즉위 요 사이에 다루가치가 있는 거야. 됐죠? 그치?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러면 최후가 수도를 어디로 가디?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강화천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아 2차부터 6차까지 계속 이어들어오제. 여러분 말하지만은 몽골 차수별로 좀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번 국가지역에 아마 요 부분 가지고 나오지 싶었는데 요건 나오진 않았거든. 그치? 무신정권 이번에 만약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은 어렵게 나올 겁니다. 조금. 이전에 우리 무신정권 문제는 다 쉽게 냈거든요. 그치?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무신정권에 일어난 일로 문제를 냈단 말이야. 순서를 물어봐도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무신정권 때 이야기 하나를 써놓은 거야. 알았지? 그래, 이때까지 무신정권은 계속 그런 식으로밖에 안 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조금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떨어뜨리게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무신정권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했잖아. 그지? 문제 풀 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무신정권, 정권 자체에서는 여러분들아 뭐니? 최충원하고 최후다. 알았지? 그지? 물론 이제 정중부터 쭉 순서로 깔아놓고 이러면 쭉쭉쭉 정리하면 돼. 그지? 그 중에 특히 최충원 최후인데, 최충원 최후 때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다 알 거고, 그 외에 문화적인 것들을 좀 붙여놔라 그랬다. 알았지? 그지? 그냥 무신정권 때 만들어진 책, 무신정권 때 나왔던 신앙결사 운동이 아니라 무신정권 중에서도 어느 무신 때, 최충원 아니면 최후야 사실은. 알았지? 그걸 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을 어떻게 차수별로 좀 기억해놔라 그랬다. 알았지? 몽골 침입을 차수별로 좀 정리해놔 보십시오. 그래서 가 해가지고 뭐 하나 써놓고 나 해가지고 뭐 하나 써놓고 사이에 일어난 일 이런 식으로 내든지 기억리언 딕을 리얼해가지고 내든지 무신정권이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몽골 침입을 차수별로 좀 기억을 해놔라. 됐죠? 자, 계속되는 몽골 침입의 결국에는 뭐하디? 무오정변이 일어나지. 그지? 1258년에 무오정변이 터지면서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최씨 정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면서 무신 정권이 막을 내리고 몽골 침입도 끝이 나고. 됐죠?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 대관계는 뭐가 있디? 홍건적과 왜구가 들어오죠. 이거 13세기 말 14세기 때거든. 알았죠? 요때 모습이야. 이때는 중국 자체가 뭐니? 원명교책입니다. 되겠지? 중국 자체가 이제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들어서는 시점이야. 이런 원명교체기가 시작이 되고, 그지? 그 원명교체기 과정에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난 거야, 중국에서. 얘네들이 너그 나라 고려를 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뭐하니? 일본에서는 원나라가 너그 나라를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지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러면 일본 원정 들어가잖아.
두 번에 걸쳐서 너그나라 고려를 일본 원정에 동원했죠. 그렇지? 일본 원정 자체는 실패했습니다. 원정 자체는 실패했지만 그 결과 일본의 막부도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 일본의 막부였던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뭐가 시작되니?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본의 전국시대가 14세기 무렵부터 나오거든요. 되겠나? 그렇지? 그래 되니까는 여러분들 일본의 중앙정부가 없는 셈이야. 중앙정부가 없으니까 왜구들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왜구들이 너그나라에 여러분들아 극성을 부렸던 게 바로 요때야. 이해되겠지?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고려 의견은 이렇게 해서 이런 당시 국제사회의 상황 때문에 홍건적이 들어오고 왜구가 지랄하고 하는 모습이야. 홍건적 몇 번 들어오니? 두 번이 이제 이건 공민왕 때잖아. 그자? 그래서 1차, 2차 두 번 들어오는데 홍건적 2차 침입 때 뭐 하디? 역시 이때도 개경이 떨어지제. 그러고 왕은 어디로? 꼭주까지 도망을 갔었고 왜구들의 침입은 주로 우왕하고 창왕 뭐 침입이라기보다는 이 왜구들이 워낙에 극성을 부리니까 그 교재 보시면 외교와 항전을 병행한다라고 돼 있지. 근데 외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외교할 대상이 없어. 말했잖아. 일본 자체 막부가 없어버렸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는 자리 구제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직접 때리는 거야. 왜구랑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왕 때부터 창왕 사이에 주로 많은 전투들이 일어나지. 그죠? 홍지나 황관 쓰지 마라고 그랬지. 홍산전투, 진포전투, 황산전투, 관음포전투, 그 다음에 대마도정벌입니다. 됐죠? 그지? 자, 요게 각 시기, 전기, 무신, 후기 때 대회한 게 아니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고려시대는 매 시기마다 외세가 다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고려는 대관계 문제 잘 나온다 그랬다. 됐니?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 기업. 제천에서 김취려. 요건 대요수국 1차제. 거란이라고 하지만 이게 대요수국 1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연의 처인성의 김윤우, 살리타이. 처인성의 김윤우는 몽골 2차다. 처인성의 김윤후는 몽골 2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란의 침입으로 왕이 나주로 넘어가더라. 왕이 나주로 피신했던 것은 거란 2차고요. 현종이죠. 윤관의 제안으로 별무반을 편성한 건 숙종이야. 동북 구성을 축조한 거는 예종이죠. 그지? 그래서 순수대로 잡아라.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7번 가보자. 고려 토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걸 찾아보자. 양계를 제외한 전국의 수요지가 설정이 되더라. 맞습니다. 고려 전시가 제도는 여러분들아 양계를 제외하고 전국의 수요지가 정해져. 그지? 과전법은 뭐더노? 과전법은 경기도에만 수요지가 설정되는 거다. 알았지? 조선의 과전법은 경기도에만 수요지가 정해지고 고려시대 전시과는 양계를 제외한 전국의 수요지가 정해지는 거야. 두 번째, 공해전 왕실의 재정 경비출로 해서 지급되었습니다. 공해전은 어디에 주는 땅이고 관청에 지급되는 땅이다. 왕실의 경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뭐가 있는데? 내장전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참고로 그냥 왕실 소유의 농장 장원을 뭐라 부르디? 장처전이라 그랬다. 장처가 있다. 장처전이라는 것도 있다. 고려시대. 장처전은 뭐다? 왕실 소유 농장. 알았죠? 이 장과 처에서 농사 짓는 백성들을 여러분들아 보통 처간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백성에 비해서 좀 차별받는 애다. 향부국 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지? 라고 장처를 관리하는 향리를 뭐라 부르니? 처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리, 처간이 있는 거거든. 알았죠? 그러면 장처의 향리라 그러지 않고 굳이 처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역시 마찬가지 일반 향리보다 급이 낮은 향리야. 알았지? 그지? 우리가 수업할 때도 말했고 이번 국가직에서도 이런다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향리가 한 명이 하나가 아니지. 등급이 있다 그랬지. 상층향리와 하층향리로 구분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상층향리 그러면 호장과 부호장. 그 밑으로 호정, 부호정, 병정 해가지고 쫙 향리도 등급이 있다. 그지? 그 중에서도 이제 처간, 처리 그러면 뭐야? 저 밑에는 하층향리를 말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하급 관리와 군인 유가족에는 구분전. 그렇죠? 그지? 구분전. 하급 관리, 그러니까 육품이야야. 육품이야 하급 관리가 국가로부터 과전을 받지. 죽었지. 원칙이 뭐야? 과전 반납이지. 반납했잖아. 과전은 무조건 반납해야 돼. 반납을 하지만 하급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받은 과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인 앞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름이 과전이 아니라 뭘로 들어오니?
구분전이라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어쨌든 과전은 반납했다는 뜻이야. 다른 이름으로 가는 거다. 근데 하급 군인은 어때? 군인전을 받지. 군인전은 뭐니? 전정연립으로 세습이 되지. 전정연립으로 세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아버지의 군역을 자식이 세습을 해야 돼. 그건 의무야 무조건. 그래서 아버지 군역을 자식이 세습했을 때 아버지가 받았던 군인전이 그 자식한테 내려간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치? 근데 그 군인의 유가족한테 구분전을 왜 줍니까? 군인전에 내려갈 텐데. 라고 하면은 뭐야? 그 자식 중에 하급 군인 자식 중에 남자아이가 없을 경우요. 남자아이가 없으면 아버지 군역을 세습할 자식이 없는 거잖아. 딸밖에 없으면은. 그죠? 그럼 아버지 군인전은 그냥 반납입니다. 세습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식들 전부 다 굶어 죽어야 되니? 라고 했을 때 아버지 군인전이 세습이 반납이 되고 군인전의 이름이 다시 뭘로 내려와? 구분전으로 해가지고 부인 앞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됐다. 자, 그 다음에 경정전식과 어느 임금 때 만들어지도노? 문종이제 문종 때 경정전식과 무신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고 한외과가 폐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한외과가 폐지가 되더라. 한외과는 원래 누구한테 주는 거니? 한인 잡류들에게 주는 거다. 알았지? 한인 잡류들에게 한외과라는 이름의 토지가 간 거야. 그럼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전이 뭐니? 과전은 관리한테 주는 땅이지. 그죠? 1품부터 18품까지 나누잖아. 알았지? 그지? 아주 고급 관리부터 저 밑에는 한인에 이르기까지. 한인은 관직 없는 애잖아. 그지? 그래서 고급 관리부터 한인이기까지 18과 전시가 등급이지. 18 전시가 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과전이 나가는 거야. 되겠지? 그지? 근데 한외과는 뭐니? 한외과는 그 전시과 등급 안에서 지급되는 과전이 아니고 별도로 한외과라고 해서 따로 주는 거야. 한인과 잡류들에게. 알았나? 그럼 경정지과에서 한외과가 폐지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그 한인 잡류에게 지급되던 한외과라는 이름을 없애고 한인 잡류도 의리에 포함시켰다는 거니? 전시과 18과에 포함시킨 거야. 그게 이른바 한외과가 폐지됐다는 뜻이다. 알았죠? 그래서 경정전시과의 한인 잡류는요 18과에 해당합니다. 제일 밑에. 알았죠? 요게 한외과 폐지라는 거다. 되겠니? 그래서 간단하게 한외과가 폐지되었다 라고 하면은 다 알아.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아 한인과 잡류를 18 전시과 등급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은 뭔 말이지 이래 된다. 그게 한외과를 폐지했다는 뜻이다. 알았지? 됐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보자. 고려과학기술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거. 몽골의 침입이 아니지. 그 나라 화약은 왜구들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왜구들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나라로부터 배운 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화통도감은 언제 만들어지더노? 1377년 우왕이다. 1377년 우왕이야. 그럼 1377년에 너그 나라 고려시대 문화적으로 큰 업적 하나 더 뭐 있디? 직지심경이 만들어진 것도 1377이다. 직지심경은 어디서 만들더노?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한 거다.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이지. 지금 이거 누가 가지고 있노? 프랑스가 가지고 있지.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다. 그자. 프랑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언제 가져갔니? 그렇죠. 바로 직지심경은 1886년입니다. 너그 나라가 프랑스랑 수교하고 얘네들이 가져가는 거야. 알았죠? 그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가져간 대표적인 너그 나라 문화유물은 의궤다. 조선왕조 의궤. 의궤는 1866년에 가져갔고요. 직지심경은 1886년에 가져간 거다. 의궤는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와 있지. 영구 임대 형식으로. 그지? 직지심경은 여전히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다, 쟤들. 자, 공민왕 때 명나라에 대통령이 도입되더라. 너그 나라 역법의 순서 아니야. 선수 대칠 시태제. 그죠? 그지? 선명력은 어느 나라 역법이고, 당나라, 수시력은 원나라, 대통령은 명나라, 칠정사는 자주, 그죠? 시언력은 중국 청나라 때 쓰던 거, 이제 태양력은 서양의 역법이라 그랬지. 그죠? 얘는요, 고대부터 고려 정기 사이에, 얘는 충선왕 때, 대통령은요, 공민왕 때, 칠정사는 세종이고, 시언력은요, 인조 때 들어와가지고, 효종 때 채택이 된
누가 인과돼 있다고? 김육은 또 뭐랑 관련돼 있다고? 대동법. 됐죠? 그리고 요거는 을미개혁대. 그래서 을미개혁대 썼던 연호가 양력을 세운다 그래서 건양이라는 연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다. 자, 그 다음에 청주 흥덕사 가장 오래된 금속알제인 세본 직지신경이 만들어지더라. 역시 1377년이랬다. 사천대 고려시대 천문관측기관입니다. 사천대가 고려 말의 이름이 뭘로 바뀌니? 서운관으로 바뀌지. 서운관이 조선 세조 때 이름이 뭘로 바뀌디? 관상감으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세조 이후에는 관상감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세조 이전에는요 서운관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고. 됐지? 그리고 첨성대, 개성에 첨성대 있습니다. 첨성대라는 이름만 보고 이름들아 뭐요? 이건 신라라고 생각하지 마라. 경주에도 첨성대, 개성에도 첨성대, 별자리 관측하는 것을 다 첨성대라 불러. 됐죠? 그지?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삼국유사제 제일 마지막 줄에 기2편에 내가 이거를 싣는다라고 써놨지. 그죠? 우리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일현스님이 쓴 거죠. 선종계열 스님이다. 가지삼파 선종계열 스님 일현이가 쓴 건데 이 삼국유사는 총 9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지. 기2편, 효력편 해가지고 9개 주제야. 그러니까 그 주제에 해당하는 너그 나라의 전래기록, 그다음에 전통설화 이런 것들이 주로 적혀져 있지. 주제별로. 알았지? 주로 불교사 중심으로. 알았나? 이게 삼국유사야. 근데 그 기2편에 뭐가 들어있니? 바로 고조선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야. 라고 여러 가지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적어 놓은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삼국유사를 어떻게 쓰여진 글이라 그래? 신이 사관이라 그럽니다. 신기하고 이사관 이야기를 쓰겠다는 거야. 되겠나?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삼국유사임을 알 수가 있고, 사료 한번 읽어보시고, 그자. 책 나오면은, 거의 무조건 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세가를 제외한 기전체,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뭐야? 삼국사기입니다. 고려여성 역사시를 바탕으로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있는 거는 뭔데?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사관 바탕으로 민간사나 전래기록 답입니다. 정통 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사관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요거는 정통과 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사관, 주로 고려 후기 때 나오는 거고, 그지? 성리학과 관련된 거 아니야? 전해지는 건 없지고, 일부가 전해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사략이라고 있다. 사략. 이재현의 사략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과 관련된 군주. 상황이 어려움으로 좋지 않은 바 어쩌고 저쩌고. 육조식 깨제제. 세조가 되겠네. 인지의 규형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토지를 측량하더라. 답이제. 그죠? 인지의 규형. 세조 때 나온 거죠. 조선 전기 때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거는 언제니? 세종입니다. 알았지? 이제 세종 아닌 게 몇 개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인지의 규형이제. 그러고 천문도에 뭐가 있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같으면은 태종이고, 천문도에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태조제. 그죠? 요런 몇몇 개를 제외하고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세종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어쨌든 요건 세조가 됩니다. 자, 즉위공신, 천암형제들을 제거, 왕권 강화시켰던 사람은 태종이제, 태종 이방원이다. 그죠? 천암도 죽이고 사돈 집안도 박살냈던 애가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불교 종파, 성교, 양종으로 병합, 내불당을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세종이제. 조선시대 불교사는 스님이 오는 거 아니랬지? 왕업적입니다. 어느 왕 때 어떤 식으로 이름들아 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명맥을 유지하는가 왕업적으로 해오라 그랬다. 조선의 불교사는 왕업적이다. 자, 그래서 이름들아 내불당을 세우더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름들아 불교 종파를 통합하더라. 그래서 교선 각각 18개씩 36개 절만 종파만 인정했던 거제. 세종이다. 그 다음에 도첩제 강경도감을 폐지했습니다. 도성내 사찰도 철가는 등의 강력한 억불책은 성종이 되겠죠. 성종 때 억불책입니다. 1번이 답으로 가시면 되겠네. 조선시대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을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오, 의금부의 별칭입니다. 금오, 왕부, 조옥이라고 부르제. 의금부의 별칭이에요. 하는 일은요, 국왕직속 사법기관입니다. 맞습니다.
부, 목, 군, 현의 수령들은 모두 관찰사의 관할로서 행정, 사법, 군사, 감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에게 감찰권 없습니다. 되겠지? 그렇지? 행정구역상 부, 목, 군, 현이 제일 마지막이지. 그 밑으로는 그냥 다 면이통이다. 촌이야 촌. 그래서 바로 수령은 감찰 대상이 없어. 그래서 행정, 사법, 군사. 관찰사의 권한이 뭐가 있니? 행정, 사법, 군사, 감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령과 관찰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함정파는 게 뭐야? 감찰권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입법권을 넣었다 뺐다 한다.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은 어디에 들어가도 무조건 틀린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입법 들어가면 다 틀린다. 감찰은요. 관찰사는 맞지만 수령은 틀린 거야. 됐지? 그러고 수령 74 기억해놔라 그랬다. 되겠지? 수령 74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단위 방어체제 진관체제 언제 만들어지도노? 세조 때 진관체제제. 이게 을묘 외변을 계기로 재성방략체제로 바뀌었지. 명종이다. 그리고 이게 다시 임진왜란을 계기로 뭘로 복구가 되디? 진관체제로 복구가 됐습니다. 진관과 재성방략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내놓기도 하지만은 진관체제 운영 또는 재성방략체제 운영의 내용을 이렇게 박스에 내가 설명을 해두기도 해. 그래놓고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도 나오니까 알았지? 진관체제는 지역단위 방어체제야. 재성방략체제는 거점방어제. 각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모으고 지휘관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이러면은 재성방략이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가 보입니까? 지방에 설치된 관악, 향교에는 문묘, 명륜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치? 문묘, 명당. 관악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냥. 알았지? 관악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 똑같아. 성균관의 구조와. 단지 사이즈가 크냐 작냐의 차이지. 그런데 문묘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관악에 하나씩 설치가 되는 거거든. 알았죠? 따라서 서울의 관악은 두 개가 있잖아. 성균관, 문묘, 사부학당. 그래서 성균관에는 문묘가 있고 사부학당에는 그래서 문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문묘의 유무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부학당에는 없고 나머지는 다 있고 사학에는 없다. 알았죠? 사학은 문묘는 공자맹조표를 모셔놓는 곳이잖아. 사학 즉 서원은요 성현봉사야. 선현봉사제. 서원은 선현봉사 닭이 교육이거든. 그러니까 공자맹자는 성현이라 그럽니다. 공자맹자는 성현이야. 이 성현을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문묘야. 알았지? 그런데 서원은 성현이 아니라 선현이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뛰어난 분들이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그래서 서원에는 당연히 문묘는 없습니다. 됐지? 관악에서 공부한 아이들에게 주는 특혜가 뭐가 있니? 과거 시험 하나를 면제시켜 주제. 그래서 중등 교육기관, 향교나 사부학당, 알았지? 중등 관악의 성적 우수자는 속과 초시 면제입니다. 고등 관악, 성균관이제. 고등 관악인 성균관 성적 우수자는 대과 초시 면제시켜 줍니다. 알았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아 어쨌든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이요.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